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목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여야도 추석을 기점으로 대선 체제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지역 내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 이낙연 대결 구도의 결과가 가장 큰 관심사고 야권은 경선 결과를 지켜보면서 조직 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여관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중도 사퇴하면서 정 전 총리의 지지 세력의 향후 움직임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발대식을 가진 정 전 총리의 울산 지역 대선 조직인 균형사다리 울산본부에는 울산에서 11,000여 명이 발기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 울산시당 위원장인 이상원 국회의원과 백운찬, 김미형, 김시현 시의원 등 시 구의원 30여 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정 전 총리의 중도 사퇴에 따라 오는 23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선언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에서는 이재명 대 이낙연 후보 지지 세력 간 맞대결 구도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10월 중으로 경선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대선기획단을 구성하고 대선 공약 발굴을 위한 정책 공약 엑스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당내 대선 경선은 일단 관망하는 상황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공정한 경선을 치러야 하는 당내 핵심 지도부인데다 서범수 국회의원이 당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하고 있어 중립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후보가 확정되기 전까지 정책 발굴과 조직 강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울산 비전기획단을 구성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공약들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핵심 당직자 추가 인선을 통해 조직을 확대하고 당원 교육과 연수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10월 중순까지 당사 이전을 완료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우리나라 10대 대기업 가운데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롯데와 현대차, 현대중공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가 465억 9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고 현대차가 401억 4,800만 원, 현대중공업 224억 5,400만 원 순을 보였습니다. 윤 의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등 불공정 경제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대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울산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남구 삼산로 SC제일은행 울산지점 부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남구 삼산로 SC제일은행 울산지점 부근에서 34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5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남구 삼산동 터미널 사거리가 33건, 공업탑 로터리와 번영 사거리가 각각 23건, 삼산 사거리 22건 순을 보였습니다. 한 의원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이 소방관들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청력보호구 지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은 최근 4년간 귀마개와 헤드셋 등의 청력 보호구 48,600여 개를 지급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위가 4,200여 개인 제주, 3위가 3,600여 개인 인천으로 나타나 1위 울산과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특히 울산은 2017년 1,900여 개, 2018년 11,100여 개, 지난해 14,000여 개 등 해마다 지급 개수가 증가해 소방관들의 청력 보호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이채희 국회의원이 언양읍성의 보수를 위한 국비 55억 5천만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채희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취임한 뒤 울산시와 문화재청 관계자와 국비 확보를 논의한 결과 작년 확보액보다 111%가 상승한 55억 5천만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은 2004년부터 언양읍성의 보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적은 국비가 반영돼 부수 정비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었다며 국가지정문화재의 훼손을 막기 위해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탈모와 계절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모발과 두피는 생각보다 계절에 민감합니다. 가을철 일상 속에 쉬운 탈모 예방법을 생활정보에서 정리했습니다. 가을은 탈모의 계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철 강한 자외선에 혹사당한 두피와 모발이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큰 일교차를 만나 유수분의 균형이 무너지며 각질을 유발해 탈모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인데요. 이 시기에 자칫 두피와 모발 관리에 소홀하면 건조해지는 가을 날씨만큼 탈모 또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일조량이 적은 가을철에는 일시적으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증가하면서 탈모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일교차가 큰 가을철 환절기에는 유수분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고 피지와 각질이 쉽게 모공을 맞게 됩니다. 이는 잦은 염증이 되어 모발의 탈락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의 두피, 모발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가벼운 계절성 탈모는 시간이 지나면 차츰 회복되지만 평소 나쁜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탈모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얼굴에 선크림을 발라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듯이 자외선이 강할 때는 모자 또는 양산을 써서 두피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 낮 동안 두피에 쌓인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 청결을 유지하고 특히 머리카락을 말릴 때 두피까지 건조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머리카락을 완전히 말리지 않고 자거나 묶게 되면 두피에 박테리아가 크게 증가해 냄새가 나기 쉽고 탈모도 더 잘 생기기 때문입니다. 잦은 빗질과 손으로 쓸어넘기는 습관은 모근을 약화시킴으로 삼가주시고 요즘과 같이 두피가 약해지기 쉬운 환절기에는 염색, 펌 등은 가능하다면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새로운 모발이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조건인데요. 우리 몸은 잠든 동안 비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또 영양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탈모 예방법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면서 내 두피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박지혜입니다. 울산이 가을 태풍의 요주의 지역이 되고 있다며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백운찬 시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24호 태풍 오마이스가 울산을 관통하면서 북구는 공공시설과 농수시설의 피해가 가장 심했고 울주구는 농수산물 피해와 수리시설, 중구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학자들과 언론에서는 국지성 호우와 가을 장마, 태풍 등 울산의 기후변화가 예사롭지 않지만 대책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며 집중호우 등 강수 대비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와 경남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참여 공공기관은 울산 7곳, 경남 8곳이며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해당 기관의 진로 취업 창업 특별주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면 현직자의 멘토링과 실시간 질의응답, 기관 소개와 채용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와 경남은 지난 7월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해 채용 광역화 협약을 맺었습니다. 울산시가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벌입니다. 울산시는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 낮은 농도에서도
장기적인 노출로 사람 또는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점검반은 이들 사업장의 배출과 방지 시설의 정상 가동, 배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 사업장 적발 시 개선 명령 또는 초과 배출 부과금을 징수할 방침입니다. 울산시가 전기차 확대와 보급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전기차 충전 시설 860기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고호근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올해 6월까지 울산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은 모두 1,324개이며 내년까지 860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293억 5,500만 원을 확보해 전기차 727대를 보급했으며 추경 예산을 통해 8억 2,400만 원을 확보해 150대를 추가 보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차량 예산을 적극 확보해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동강병원이 10월 1일부터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동강병원은 울산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담 치료병상 확보 행정명령에 따라 별관 2층에 41개의 병상을 설치해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치료병상은 외래 환자 치료는 물론이고 일반 병동과 분리된 별관에 설치돼 기존 입원 환자의 감염 우려는 없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동강병원은 최근 4차 유행에 따른 확진자의 증가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며 병상이 확충되면 지역 내 확진자에 대한 수용과 대응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옆에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공무원을 폭행한 약사에게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9 단독 정재민 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도로 개설 민원을 지속적으로 양산시청에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양산시청을 찾아가서 고성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